안녕하세요. 저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중등 처음 시작할 땐 어떤 교재가 좋고, 선행으로 나갈 때와 아니면 자기 학년에서 예습으로 나갈 때는 어떤 교재가 좋은지 제가 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개념서를 공부를 할 때는요, 그냥 선행 나가는 친구들은 개념 플러스 유형 이 교재로 개념편이랑 유형편이 같이 있는 처음 하는 친구들이 이 교재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쌍둥이 문제나 이렇게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처음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선행을 나가지만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된다라는 친구들은 개념편은 같은 교재를 쓰고요. 거기서 응용 문제집이 조금 더 있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실력 파워라는 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행 나가는 친구들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학년에서 중학생이 중학교 예습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보통 저는 라이트센을 진행을 해요. 라이트센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시험 대비 들어갈 때는 센 교재로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응용이나 심화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실력 향상 파워에서 이 문제집을 안 다뤘던 친구들은 이 문제집이 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화로 들어가는데 심화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최상위 라이트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이 교재도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일단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부담도 없고, 문제 난이도도 적절하게 응용과 심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전 좋아해요. 기본 응용 문제집은 시중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유형들이고, 제가 이 문제집을 쓰는 이유는 지금 학원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재들이 이 교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진도 어디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재들이 거의 조금 통일되는 분위기이더라고요. 학원 자체 교재가 굉장히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시중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학원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교재를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전달 드릴게요. 이번에는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서로 기본이나 유형별 연습이 끝났다면 심화 문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왜냐면 고등은 기본서도 중등에 심화 못지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심화 문제집 푸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너무 수준이 안 돼서 책을 샀는데 한 반 정도밖에 못 맞는다, 그런 친구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50%여도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수학을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도 뭐 7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0% 이상이어서 아이가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재밌는 학문은 아닌데 문제가 풀렸을 때 그 쾌감은 있거든요. 그것마저 없으면 수학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막 문제집을 풀었는데 한 반 맞고 반 틀리면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많이 맞을 수 있는 문제집으로 자신감 좀 키워주시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심화 문제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심화 문제집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냥 제일 할만해요. 학생들도 뭐 1품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뒤에 어려운 문제들, 창의적 유형이라든지 이거 신유형들이 있어서 이 정도만 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서점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좀 바꾸더라고요. 예전에는 A급 최상위가 매대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1품이 그 자리에 차지했고, 블랙라벨이나 최상위랑 뭐 수학의 시 그 이상 최고 득점 뭐 이런 책들은 저 구석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풀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화 문제집을 해야 되는 분위기여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심화를 해 놓으면 다음 학년 들어갔을 때 얘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발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심화에 욕심을 내고 학원에서도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난이도만 맹신하시고 시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내 아이를 파악하는 건데 솔직히 자기 아이 파악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가서 테스트를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넘어갔네요. 교재 블랙라벨 괜찮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괜찮고요. A급 10년 전에 많이 썼지만 지금도 괜찮은 문제집이긴 합니다. 근데 대치동에서 요즘 많이 빠지는 분위기라 예전만큼 A급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상위 씁니다. 왜냐면 최상위 문제집이 난이도는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일단 부담 없이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접근부터가 힘들어서 이건 제 수준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얘는 그냥 들이밀면 풉니다. 근데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걔네들도 밀당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전 최상위 좋아하고 이 문제집을 풀었던 친구들은 만족감도 높아요. 근데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문제는 좋은 것 같거든요. 신유형도 있고 생각하는 거나 이게 문장제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세련되게 만들어졌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맥락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단계부터 해서 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난이도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좀 수월하게, 그 다음 중간, 마지막 단계는 못 풀 수도 있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교재 좋아합니다. 이상 이렇게 교재를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일단 교재 난이도 못지않게 내 아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근데 학원들 테스트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입학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아이가 만점을 받았답니다. 그 학원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잖아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걸 처음 하면 되게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됐나요? 그런데 몇 번 받다 보면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 중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정도만 파악해도 괜찮은 거니까 한번 너무 자주 보는 건 좀 그렇지만 분기별로 아이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씩 테스트를 보러 갔다 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